자기야, 뭐 하는 거야? 배탈 났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서 나와. 손님 오셨는데 왜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아? 혹시 화장 고치는 거야? 안 그래도 예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나와서 인사나 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얼른 안방 가서 어머님, 아버님 청심환 좀 가져다 드려. 뭐? 뜬금없이 청심환은 왜? 청심환 다 드시는 거 확인하고 내가 나가서 말씀드릴게. 이 결혼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 안 된다니. 좀 알아듣게 말해. 자기 혹시 예비 형수님 알아? 형수님은 무슨. 여보, 이 결혼 무조건 막아. 저 여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두 딸을 키우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40대 가장입니다. 물론 아이 키우는 일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과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행복이 뒤따르는 게 바로 육아랍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행복을 선사해준 아내에게 절로 고마운 마음이 들곤 하죠. 게다가 아내는 얼마 전 저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준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인간을 걸러내는 일은 60년을 넘게 살아온 저희 부모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온 가족이 불행의 길로 걸어 들어갈 뻔한 위기를 아내의 활약으로 모면하게 되었죠. 오늘 저는 그날의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썰맘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7살 차이 나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늘 말썽을 부리며 사건을 달고 다니던 저와는 딴판인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죠. 부모님이 늦둥이인 저에게 관대한 탓도 있었지만 타분하게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 달랐답니다. 그런 저희 형제에게 유일하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혼계가 차도록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먹는 재미에 결혼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거기다 운동을 좋아해 탁구부터 등산, 테니스, 골프까지 안 하는 운동이 없었답니다. 형은 형대로 공부와 회사 생활에 파묻혀 사느라 여자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형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고 동기 중에서도 승진이 제일 빠른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어머님의 한숨과 결혼 타령이 시작되곤 했죠.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딸 하나를 못 낳고 내일이 시꺼먼 아들만 낳았나 모르겠다. 딸이 없으면 살가운 며느리라도 빨리 보면 좀 좋아. 이것들이 왜 하나같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지. 누가 너희 보고 돌아도 닦으라니. 아니면 혹시 정체성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여자가 싫은 건 아니냔 말이야.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여자 진짜 좋아해요. 아직 술보다 좋은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예, 나는 술주정뱅이니 나랑 결혼하면 고생길이 열렸어요. 광고를 하지 그러냐? 그래 너는 너 회사에 좀 참한 여자 하나 없는 거야. 제가 능글맞게 싱글거리며 손을 뒤집자 엄마는 형에게 눈길을 돌리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형이 숟가락을 입에 넣다 말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여자요. 안 그래도 이번에 해외 사업 확장한다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없는데 여자는 무슨. 저한테는 당분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야. 아니 이것들이 내가 판푼이 아들을 낳은 거냐 아니면 어디 뒤통수에 눈이 달린 아들을 낳은 거냐. 남들은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아도 열투로 낳았을 나이에 나는 왜 여자 문제를 묻지도 말라는 거야. 너희 애미가 우물에 빠져 죽는 걸 봐야 정신 차릴 거야.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헤이 엄마,
요즘 우물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협박하려면 좀 와닿게 하셔야 감흥이 있죠. 이 녀석이 너 막내라고 우냐우냐하면서 키워놨더니 어미를 놀려? 사지 욕심 멀쩡하게 낳아줬으면 감사해 하면서 부모 은혜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뭔 줄 알아? 제때 짝 만나서 깨소금 볶음을 사는 거 보여주는 거야. 부모가 혼자 늙어가는 아들 보면서 속 태우다가 죽은 다음에나 후회할 거야. 그러자 그때까지 조용히 식사만 하시던 아버지가 중재에 나서시더군요. 둘째야, 엄마 속 그만 뒤집고 밥 먹어라. 아, 당신도 그만해. 오랜만에 오이 씻고 밥 먹는다고 아침부터 지지고 볶고 난리더니 왜 애들 편하게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임자가 나타나야 결혼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누가 알아서 입에 털어 넣어준답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감나무를 찾아 흔들든 기어 올라가든 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데 그런 어머니의 바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드디어 제 앞에도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감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결혼에는 관심도 없던 제가 기를 쓰고 흔들어 제껴 꼭 차지하고 싶은 아니,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날도 저는 친구들과 거하게 농구를 한판 하고 맥주집에 몰려가 갈증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분 좋게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를 깨고 한 여자의 고성이 술집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목을 빼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떤 여자가 옆 테이블의 남자를 향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당신, 빨리 사과해. 당신이 저 알바생한테 찝쩍거리는 거 내가 분명히 봤어. 아니, 이 여자가 술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어디서 술지정이야? 내가 언제? 뭐야. 아까도 저 알바생한테 새우깡 더 달라고 하면서 슬쩍 손목 잡더니 좀 전에는 아예 엉덩이에 손이 간 거 내가 못 본 줄 알아. 이게 미쳤나? 어디 멀쩡한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내가 아니라고 했지? 창피한 줄 알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목살짓 해놓고 오리발이나 내밀면 다야.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사과하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러자 흥분한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고개를 치켜들어 남자를 째려보더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도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여자 앞을 막아서며 남자를 향해 소리쳤죠. 그래요. 나도 봤어요. 어서 사과하고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뭐요? 이거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남자가 붉어진 얼굴로 어설프게 알바생을 향해 사과하더군요. 그러자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던 여자가 제게 고개를 돌려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진짜 본 거 맞아요? 그쪽 테이블에서는 저 남자 앉은 자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하도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길래 꼭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라고요. 그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라고요. 눈치채셨겠지만 그게 아내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내는 예쁘장한 얼굴과는 다르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게다가 야구와 축구에 열광하고 술도 잘 마시는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모기만한 목소리로 우물거리며 예쁜 척하는 여자들에게 학을 떼던 제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겁니다. 그날 저는 생전 처음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진담을 흘렸네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꽉 찼던 일상은 온통 아내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 퇴근하는 아내를 만나고 아침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길을 함께 했어요. 아내는 꽤 규모가 큰 산부인과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더군요. 성격으로 봐서는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게 딱 맞을 것 같았는데 의외의 직업이었죠. 그런 불꽃 튀는 연애 6개월 만에 저희는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본 어머니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혹시 한빛보육원에 봉사하러 다니는 아가씨 아닌가?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내가 2주 전에 그 보육원에 김장 봉사하러 갔었는데 그때 한번 만났지 아마. 내가 아가씨가 하도 맘에 들어서 내 아들 좀 만나보라고 했더니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아쉽던지. 근데 그 남자친구가 우리 아들이었단 말이야? 아, 맞네요. 생각났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신기한 인연이 다 있어요. 저희는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저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오려고 여태 뜸을 들이나 했더니 이렇게 싹싹한 며느리감을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잘 왔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휴, 내가 너무 좋아서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네. 그래, 결혼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어? 뭐 말 나온 김에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애 기간 길어봐야 돈만 쓴다고 저희 부모님도 빨리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어른들 말씀 들어서 나쁠 거 없지. 성격도 아주 시원시원하니 볼수록 내 마음에 쏙 드네. 사실 내가 며느리들이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어. 같이 쇼핑도 다니고 싶고 찜질방도 가고 싶었지.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건 같이 봉사 다니는 일이었어. 근데 요즘은 지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세상이라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봉사하는 며느리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 회사 다니기도 바빴을 텐데 봉사는 또 언제부터 다닌 거니? 아,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제가 다니는 병원에 미혼모가 왔었는데 애를 나만 놓고 도망간 거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영아원에 보냈어요. 그 이후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냈던 영아원에 기저귀도 후원하고 집에서 가까운 보육원으로 주말 봉사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손잡고 봉사하러 다니면 되겠다. 저야 너무 좋죠, 어머니. 태민 씨랑 아버님도 같이 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 태민이 저 녀석은 내가 같이 가자고 노래를 불러도 안 가더니 그래도 저 좋아하는 여자가 가자고 하면 억지로라도 따라 나서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향해 믿지 않게 눈을 흘기시는 어머니셨습니다. 그 뒤로는 결혼 준비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아내와 어머니는 죽이마자 보육원에 봉사 다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더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는 아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셨고 아버지와 형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진간을 알아본 아버지 역시 며느리에게 홀딱 빠지셨답니다. 아내가 첫 애를 임신했을 때는 온 시장을 다 털어올 기세로 과일과 고기를 사서 저희 냉장고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아내가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네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운동 겸 산책을 하며 부모님 댁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말벗도 대어드리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형 나이가 50을 돌파하자 어머니도 반포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혼 얘기를 듣자 어지간히도 기쁘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일 큰애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단다. 네? 아주버님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좋은지. 원래 9시면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인데 어제는 12시가 넘도록 잠이 안 오지 뭐냐.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드디어 큰며느리 보시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이게 다 네 덕이다. 네. 제가 무슨... 큰애가 너희 잘 사는 거 보더니 자기도 결혼이라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자식 낳고 남들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더라. 정말 그러셨어요? 잘 됐네요. 내일 저도 일찍 갈게요, 어머니. 아서, 넌 해봐야지. 아니에요. 내일 주말이니까 소리는 애아빠한테 맡기고 저도 음식 준비 같이 도울게요. 그럼 그래 줄래? 어차피 너희도 인사는 해야 하니까 그럼 와서 음식 준비는 말고 네 손이똥 될 사람이랑 인사나 하고 가거라. 어머니의 말에 따라 저희는 예비 영수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본가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신이 나 계시니 아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들뜬 마음으로 예비 영수를 맞기 위한 준비를 했네요. 그러다 오후가 되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주방에서 달려나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쩌죠? 저희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치신 모양이에요. 뭐, 아니, 사돈 어른이? 네. 지금 응급실 가셨다는데 제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얼른 가봐라.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아주버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어쩌죠? 아우, 지금 그게 문제냐? 너희야 다음에 인사하면 되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무슨 걱정이니? 그러지 말고 어서 서둘러 가보거라. 안사돈도 놀라셨을 거 아니냐. 네, 그럴게요. 정신없을 테니 소리는 놔두고 너희 둘만 갔다 와. 애는 우리가 보고 있으마. 그래서 아내와 저는 혐을 기다리다 말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 장인어른의 상태는 양호했어요. 다른 곳에는 별 이상이 없고 발가락에 금이 간 정도라 몇 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두 어른들이 놀라신 것 같아 곁에서 치료 과정을 돕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니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서 본가에 가보니 아쉽게도 예비 영수와 형은 이미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마음에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 큰며느리감은 어땠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곱더구나. 네 형이 여자 얼굴 밝히는 줄 난 미처 몰랐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얼굴이 영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제가 입을 열려는데 아내가 선수를 치더군요. 근데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세요? 드디어 큰며느리 보게 되셨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아까 보니까 아버님도 그러시는 것 같고.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뭐, 얼굴도 곱고 직업도 좋다고 하고 나무랄 데가 없긴 한데. 그런데요. 그런데 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직업이 회계사라고 하던데 숫자를 다루는 일이라 그런지 내가 표정이 영 딱딱하더구나. 그리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재촉했죠. 그리고 뭐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말투도 딱딱한데 내가 웃지도 않고. 그러더니 자기가 원하는 조건만 줄줄이 늘어놓는 거야. 공기가 꽉 차서 결혼하니 40평대 아파트는 사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예물도 남부럽지 않게 받고 싶다는구나. 거기다 애 낳을 생각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못을 박더라고. 네? 그거 형이랑도 다 합의가 된 얘기래요. 아니, 너희 형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 그래도 이미 결혼 맘먹었으니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요량인 것 같더라. 그래요? 사실 형이야 뭐 40평대 아파트 마련할 정도는 되잖아요.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강남 40평대 아파트는 무리지. 그것도 자기는 남 눈치 보면서 이사 다니는 거 질색이라고 꼭 자가에서 살고 싶다더구나. 네, 강남 아파트를 자가로요. 그래, 회사가 그쪽이라 자기는 꼭 강남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 아무리 네 형이 많이 벌어놨다고 해도 그건 무리지. 거기다 애도 안 낳겠다니 참. 이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건가 싶다. 근데 그렇다고 안 시키자니. 나이가 50인 애가 또 언제 결혼운이 따를지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는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자 그때까지 떨떠름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던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표정도 너무 어둡고 어른들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걸리더구나. 애가 차갑게 자기할 말만 하고 너희 엄마가 혼자 밥상 차리는데 가만히 앉아 받아먹고는 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음식 타박을 하더라고. 우리가 소리엄이 싹싹한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영 거슬리더라. 네, 음식 타박을 했어요. 아, 그래. 음식이 너무 짜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느니, 육식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느니. 너희 엄마가 어제부터 장 봐서 신경 써 차린 상인데. 아니, 첫인사하러 온 시댁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형이 왜 그런 여자를 만나지? 이상하네. 그러자 괜히 눈치를 보던 어머니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다시 끼어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첫인사 온 날이니까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사람을 한 번 보고 어떻게 다 알겠니? 나도 썩 내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마음먹은 너희 형한테 처친의 소리를 할 수는 없지. 베개 살아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받을 거 다 받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가고 또 나이도 너희 형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이런 혼사가 어디 쉬운 일이겠니? 애 문제야.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니?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엄마는 그냥 시키기로 마음 굳히신 거예요. 그래. 괜히 반대했다가 아들 총각 귀신 만들면 어떡하니? 당신도 그냥 눈 딱 감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해봐요. 사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소리어미가 워낙 곰살 맞게 보니 우리가 며느리 보는 눈이 너무 높아진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헛기침만 하실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네요. 저와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그런 두 분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죠. 형은 예비 형수의 바람대로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데 형이 신혼집을 마련하느라 다른 여력이 없자 이번에는 부모님이 친구의 요구에 맞는 예물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노후자금에까지 손을 대셔야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 부부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 하나 감히 그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나이 많은 형에게 온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입도 달싹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주말, 아직 예비 형수와 인사하지 못한 저희를 위해 다시 한번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형수님이 상견례는 간단하게 하기를 원해 양가 부모님만 만나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이날 온 가족이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오후 형이 도착했다는 말에 어머니는 버선발로 마중 나가 예비 며느리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을 자꾸 불러서 미안해. 그래도 식 올리기 전에 형제끼리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그냥 편하게 밥 한 번 더 먹는다고 생각하도록 해. 그러자 웃으며 말씀하신 어머니가 무안해질 만큼 차가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가구 고르느라 한창 정신없는데 태경 씨가 하도 부탁해서 온 거예요. 사실 요즘 형제들이야 서로 민폐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자주 얼굴 볼 일이 있나요? 각자 살기도 바쁜데. 그렇긴 하지.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봐야지. 이제 결혼식 치르고 신혼살림 시작하면 더 정신없을 텐데. 이왕에 온 거니까 빨리 인사만 하고 갈게요.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 나온 게 있다고 보러 오라고 연락 왔거든요. 그래? 그럼 얼른 가봐야지. 밥 먹을 준비 다 됐으니까 내가 얼른 상부터 차리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비 형수와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형수는 저희 형과 결혼해주는 게 무슨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갑질에 가까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형이 나이가 많은 게 흠이라면 흠일 수 있겠지만 대신 신혼집이나 예물도 다 형수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데 아무래도 너무하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둘째야. 너 얼른 화장실에 가서 너 야한 사람 데리고 와라. 아까 급하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여태 안 나오는구나. 그네 바쁘다니까 빨리 인사하고 밥 한 술 먹여 보내자. 네.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은 나갈 수 없다며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목소리에 힘을 주고 아내를 압박했죠. 대충 끊고 나와. 하필 사람 도착했는데 왜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어? 자기야, 이 일을 어쩌지? 미치겠다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말을 해야 알지. 잠깐만.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내가 지금 심장이 다 떨려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대체? 알았어. 그럼 3분 안에 나와야 한다. 알겠지? 알았으니까 일단 자기는 부모님 놀라시지 않게 옆에서 잘 모셔줘. 아버님 혈압 있으신데 놀라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자기야, 예비 형수 성격 무지 까칠해. 자꾸 이렇게 시간 끌면 분위기 안 좋아진다니까. 분위기는 무슨. 이 결혼은 이미 망했어. 절대 안 되는 결혼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장한 표정을 한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결혼이 안 된다니. 자기도 아까 형수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 나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결혼을 엎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누가 고작 그런 이유 때문이래. 자기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야 할 거야. 오늘 누구 하나 구급차 타는 거 아닌지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주버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 인생 뒤집히는 거라고. 그렇게 제게 잔뜩 겁을 주고는 아내는 터벅터벅 비장하게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향해 기야말 사실을 털어놓았죠. 이 결혼은 절대 안 돼요. 저 여자 애 낳고 도망친 여자라고요. 그 말에 온 가족의 시선이 저와 아내에게 쏠렸습니다. 물론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라 입만 떡 벌린 채로 아내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러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여시더군요. 둘째 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애를 낳고 도망치다니 너가. 바로 저 여자요. 저기요. 혹시 제 얼굴 기억 못하겠어요? 그러자 정말 뭐가 있는 건지 그전까지 당당함으로 가득 찼던 여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입을 열어 뭐라고 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여자를 향해 아내가 다시 확인하듯 묻더라고요. 저 기억 못하냐고 물었잖아요. 성심산부인과 체육실에서 당신 피 뽑았던 사람이 나라고요. 그때 임산부 당뇨검사 받으러 왔었죠? 당신 임신기간 내내 우리 병원 다녔잖아. 뭐라고요? 재수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신이라뇨. 이 사람이요. 네, 틀림없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 다니다 거기서 출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선 지금 말짱한 얼굴로 처녀인 척 아주버님이랑 가족들 속이는 거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재수씨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여자 이름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러자 그때 사색이 된 얼굴로 여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외쳤습니다. 의료인이 감히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까발려.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신 고소할 거야. 고소. 그래, 어디 해봐. 내가 콩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이 당신 같은 여자한테 놀아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신고해 어서. 아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매섭게 몰아붙이자 여자가 당황한 듯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아내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자를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애만 버리고 도망치면 깨끗하게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버렸냐고.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나 그런 적 없어. 어디서 누굴 보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결혼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봐라 그만해. 민혜경, 당신 이름 맞지? 내가 다른 환자는 다 잊어도 당신은 절대 못 잊지. 아마 그때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걸. 당신이 갑자기 애만 낳아놓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리가 아니었거든. 경찰에 신고했더니 애 엄마가 집도 절도 없어 소재 파악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핏덩이를 영화원에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부모 잘못 만난 죄로 그 어린 게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버려졌어. 그럴 거면 애는 왜 낳은 거야? 그랬으면 쟤를 뉘우치고 똑바로 살았어야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하려고 들어. 아니야.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궁지에 몰린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곁에 있던 형도 낯빛이 어두워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재수씨 말이 더 사실이란 말이야. 혜경이 너 똑바로 말해봐. 네가 정말 애를 낳고 도망쳤어. 그래. 오빠, 너 잘못했어. 근데 그건 다 지난 과거잖아. 그깟 애 하나 낳은 게 무슨 큰 대수라고. 만말로 내가 애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요즘 세상에 과거 하나 없는 여자가 어딨다 그래. 뭐? 그렇게 콧대 높게 잘난 여자처럼 굴더니 그게 할 소리야. 너는 네 자신이 소중해서 애나 몸매 망가지기 싫다면서 네 인생 즐기려면 애는 방해된다더니 그런 생각으로 갓난쟁이도 버린 거니. 아니야. 그건 임신해서 오빠랑 산부인과 다니다 예전에 출산한 거 들통날까봐 그런 거야. 뭐, 그래서 고작 그런 이유로 내 애를 낳기 싫다고 한 거야.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네 의견 존중해주려고 우리 부모님 실망하시는 것도 모른 척했는데 고작 네 더러운 과거 숨기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냈다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런 다 지난 과거 때문에 오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녀석란 말이야. 불쌍? 정말 불쌍한 건 엄마 얼굴도 모르고 버려진 애랑 너란 여자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질질 끌려다닌 나를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거야. 알아.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럼 어떡해? 굴장난하다 생긴 애 때문에 평생 발목 잡혀 살 수는 없잖아. 애 아빠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쳐버렸는데 나 혼자 그 애를 어떻게 책임져? 너라는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도 잘못을 모르고 변명하기 바쁘구나. 난 이런 것도 모르고 너 같은 여자랑 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 마련하려고 했어. 어디 그뿐이야.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축내면서 너한테 명품 목걸이, 반지, 시계, 가방 줄줄이 사다 바칠 뻔했다고. 이건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야.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마트나 전전하면서 알바로 살아가는 인생 지겨워서 오빠 만나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잠깐만. 마트라니. 그럼 너 회계사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회계사 공부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애가 생기는 바람에. 이야,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구나. 네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진짜가 있기는 해. 그럼 너희 부모님도 다 가짜였어. 그러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한숨만 쉬셨고 아버지는 머리를 잡고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셨죠. 저 역시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데 그때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어 아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둘째 네가 처음 봉사 시작하게 된 게 병원에서 버려진 애가 있어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 인간이 버리고 간 애를 말하는 거니? 3년 전에 버려졌다는 그 애? 네, 맞아요. 그때 산모가 사라지고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영화원에 보내게 된 거예요. 보육원은 3살 넘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신생아 때부터 3살 안 된 애들은 따로 영화원이라는 곳에 보내야 하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이쁘던지. 며칠 병원에서 돌보는 사이에 정이 흠뻑 들었던 간호사들이 엄청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애를 시설에 보냈는데 그때 버려지는 애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몇몇 동료들이랑 같이 자원봉사도 하고 후원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애를 낳아서 버린 여자는 저렇게 멀쩡히 과거를 숨기고 새 인생 찾으려고 하네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시부모님이랑 예비 남편 등골을 빼면서요. 아내의 말에 여자는 모든 걸 포기한 듯 악다구니를 쓰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나는 과거 실수 한 번으로 평생 거지 같은 인생만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나도 남들처럼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게 죄야. 그건 죄가 아니지만 네가 진실하지 못했던 건 너무 큰 죄지. 과거도 속여 직업도 속여 분에 넘치는 허세만 바라고 어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몰랐다는 거. 그게 죄야. 야. 막말로 저 나이에 처녀장가를 말한 것 자체가 고독심바 아니야. 세상에 어떤 처녀가 다 늙어 빠진 남자랑 결혼한다고 나서겠어. 그런 도둑심부의 말로 네가 말하는 죄 아니야. 그 말에 어머니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는지 원성을 높이며 소리치셨습니다.
뭐야. 이게 어디서 지 잘못도 모르고 큰 소리야. 너 같은 거 먹이겠다고 어제 종일 장 봐서 음식장만 한 내 손을 부러뜨리고 싶을 심정이다. 내가 그동안 보육원에 봉사 다니면서 저렇게 천사 같은 애들을 어떤 몹쓸 인간들이 버렸는지 궁금하던 참인데 너 때문에 그 답을 확실히 알게 됐어. 그러니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서. 늘 자기를 환대해주던 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여자도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쫓기듯 저희 집 문을 나섰습니다. 여자가 떠난 뒤 누구 하나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온 가족이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어 아내를 보며 말씀을 시작하셨네요. 내가 오늘 또 둘째 덕을 톡톡히 봤구나.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가증스러운 물건 입맛에 맞게 강남 아파트에 바치고 명품 겜을 해바치느라 허리가 휘었을 거다.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큰애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평생 저런 인간한테 속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알게 된 게 천운인 거야. 너도 알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태민이 결혼 생활 보면서 부러운 마음에 좀 서두른 면도 있었거든요. 회계사라는 말만 믿고 다른 건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한 것 같고. 나이만 먹었지 저 정말 허당이네요. 그러면서 씁쓸하게 묻더군요. 하지만 파혼의 충격은 생각보다 오래가는 모양이었어요. 형은 가뜩이나 없는 말수가 확연히 줄고 저희와의 식사 자리도 계속 피하는 느낌이었죠. 어머니도 그날의 충격을 잊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사에 매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 갈 때쯤 저희 큰딸의 돌잔치가 열렸어요. 그날만은 가족들도 시름을 잊고 즐겁게 웃고 떠들며 손님들을 대접했죠. 그런데 그날 저희 형에게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돌잔치에 초대받은 아내의 과거 직장 동료가 형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상대는 형보다 무려 13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그 말을 어머니께 전하며 아내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어쩐지 지영이가 아주버님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주버님이랑 만나게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아주버님이 조건도 좋은데 아직 여자가 없다고 한숨 쉬고 그랬던 걸 기억하더라고요. 지영이 애가 정말 괜찮아요.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어른들한테 잘하거든요. 아유,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있을까? 근데 그렇게 괜찮고 어린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큰애를 만난다고 하니? 아무래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서 그런지 난 덜컥 겁이 나는구나. 아니에요. 사실 이 이상형이 자기 아빠 같은 남자였어요. 집안이 정말 화목하고 아버지가 지금도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어려서 풋내나는 남자들보다 푸근하고 듬직한 남자가 좋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학벌도 좋고 뭐 하나 밀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37살이면 여자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거기다 지영이가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한 거지. 결혼만 하면 당장 애부터 낳고 싶다고 노래 불렀다니까요. 뭐 그렇다면 정말 잘만 되면 정말 좋겠는데 큰애가 저렇게 다시는 여자 안 만난다고 고개를 흔드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네? 아주버님이요? 에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더니 아내는 발벗고 나서 형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대끼를 든 형이 못 이기는 척 소개팅에 나가게 됐네요.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형수가 되었답니다. 형이 그 소개팅 이후 2달 만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거든요. 여자한테 질려 절대 결혼은 안 하겠다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아내도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불러 오는 두 며느리를 보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날은 또 없을 거다. 내가 요즘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그 말에 저희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네요. 어머, 그럼 이 집에 배부른 여자가 셋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덕에 이 나이에 이 시어미도 배가 엄청 부르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요즘 저희 집은 갓 태어난 두 아이들의 꾸며버리는 모습을 웃음이 떠날 날이 없답니다. 부모님은 이 모든 행복이 복덩이인 저희 아내 덕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십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100번 공감하며 고마운 아내를 위해 오늘도 집안일을 도맡고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도 어렵게 이룬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긴 사연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